이번에는 몽고DB와 데이터 처리 방법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몽고DB를 다운로드 하시려면은 www.mongodb.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사이트에 지금 보시는 덕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는 몽고DB와 관련된 다양한 문법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한번 기본적인 학습을 하시고요. 좀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매뉴얼에 가셔서 문법들을 추가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이트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는 제품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32비트인지 아니면 64비트 버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영체제의 비트가 맞지 않은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비록 설치는 되지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필요한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련되는 버전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이 PC는 어떤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어판에 들어가시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운영체제는 64비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64비트를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자, 64비트 레가시 버전을 저는 다운로드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실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MSI 버전이 있고요. 지금처럼. 또 하나는 zip 버전이 있습니다. zip. 압축 파일이 이제 ZIP로 되어 있는 zip 파일이 있습니다. MSI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설치를 몽고DB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 환경 설정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을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술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직접 다운로드해서 직접 압축을 풀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zip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제품을 D루트 밑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몽고DB의 다운로드와 설치는요, 벌써 다운로드가 끝났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자, 지금 제가 mongodb.org라는 사이트를 통해 관련되는 zip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했는데요. 자, 한번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관련되는 파일을 선택하고 압축 기능을 통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고 압축까지 풀었네요. 그렇다면 설치는 끝나신 겁니다. 좀 의아하실 건데요. 우리 보통 광경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되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1시간에서 2시간이라고 하는 설치 절차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NoSQL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되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압축을 푸는 것만으로 모든 설치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광역인 경우에는 설치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지우고 설치하고 지우고 설치하고 2배, 3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NoSQL은 몽고DB는 압축을 푸는 것만으로도 설치가 끝날 수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잘 됐는지 압축이 잘 풀렸는지 확인해 보죠. 압축이 풀린 경로로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bin이라고 하는 폴더와 3개의 텍스트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 GNU AGPL 3.0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파일이 바로 이 라이센스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몽고DB는 AGPL 3.0이라는 라이센스, 이것이 바로 이제 무료 라이센스이고요. 또 상업용 라이센스, 커머셜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시고 구입해야 되는 라이센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www.mongodb-korea.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수록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몽고DB 관련되는 실행 코드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죠. 빈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빗손 덤프라고 하는 실행 코드부터 몽고탑이라고 하는 실행 코드까지 관련되는 실행 코드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이런 실행 코드가 눈으로 확인되면 설치가 제대로 되신 거고요. 이런 실행 코드가 눈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같이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학습을 통해서 몽고DB에 대한 기본 문법을 배우시게 될 건데, 자, 이미 설치는 되었지만 우리가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제가 실습 환경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제가 설치한 요 빈이란 폴더랑 3개의 텍스트 파일을 제가 위치를 사전에 만들어 둔 D 밑에 몽고DB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이동하겠습니다. 자, 뭐 꼭 이렇게 이동시킬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앞으로 만드는 이 실습 예제들이 이런 C나 D 밑에 몽고DB라고 하는 폴더 밑에 빈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실습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렇게 제가 환경을 조금 재구성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앞서 보셨던 압축이 풀린 폴더 밑에서 뭐 그대로 실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 몽고DB 밑에 만들어져 있는 이 실행 코드들을 통해서 몽고DB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폴더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환경 설정을 좀 해야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제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어판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자, 시스템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하는 서메뉴가 보이고요. 자, 그 안에 가시면 환경 변수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안에 가셔서 자, 아랫단에 보시면 시스템 변수라고 되어 있는 값의 변수 중에 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찾으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에디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죠. 자, 거기에다가 제일 마지막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넣어주세요. 세미콜론 C 밑에 몽고DB 밑에 빈이라는 경로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는 제가 조금 전에 압축을 풀고 만들어진 파일들을 이동시켰던 경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관련되는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 경로를, 실행 코드가 있는 경로를 제가 패스를 지정한 겁니다. 자, 저는 C가 아니고 D였으니까요. D 경로로 바꿨습니다. 자, 이 작업만으로 몽고DB의 설치는 끝나셨습니다. 자, 간단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NoSQL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몽고DB가 제대로 구동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실행 코드들 중에요, mongo.d.exe라고 하는 실행 코드와 mongo.exe라고 하는 실행 코드, 자, mongo.d.exe와 mongo.exe 이 두 개의 실행 코드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몽고DB 밑에 빈 밑에 있는 mongo.d.exe라고 하는 이 실행 코드는 기존에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했던 오라클의 oracle.exe에 MySQL에는 MySQL.d.exe에 해당되는 실행 코드입니다. 기존에 우리 MySQL.d.exe와 oracle.exe는 MySQL이나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실행 코드였죠. 몽고DB는 몽고DB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실행 코드가 바로 mongo.d.exe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라클에서 SQLplus.exe와 MySQL.exe를 통해서 활성화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몽고DB도 mongo.d.exe에서 활성화된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하게 되는 클라이언트 툴이 바로 mongo.exe라는 실행 코드입니다. 그래서 mongo.d.exe는 서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실행 코드라면 mongo.exe는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이다.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실습을 한번 오퍼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몽고DB 밑에 제가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자, 이 테스트라는 폴더의 용도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데모를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저장 관리할 겁니다. 그 만들어질 데이터들이 저장될 기본 경로를 저는 D 밑에 몽고DB 밑에 테스트라는 폴더 밑에 저장을 해둘 겁니다. 네, 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몽고DB를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죠. 자 도수창을 제가 두 개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도수창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실행합니다. 몽고D DB 패스는 D 밑에 몽고DB 밑에 테스트. 자 여기서 테스트는 조금 전에 왼쪽 D 경로 밑에 몽고DB 밑에 만들어준 테스트라는 경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메시지와 함께 몽고DB가 지금 쭉 구동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라인에 어떠한 프롬프트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C 프롬프트가 떨어져 버리면요, 몽고DB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 되신 거예요. 몽고DB가 이 메시지와 함께 정상적으로 구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롬프트 떨어져서는 안 되고 메시지와 함께 웨이팅 상태, 대기 상태에 놓였을 때 정상적으로 몽고DB가 구동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몽고DB라고 몽고D.exe는 몽고DB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실행 코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방금 활성화된 몽고DB가 제대로 구동되었는지, 몽고DB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창으로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mongo.exe라고 하는 실행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랬더니 프롬프트가 떨어졌죠. 만약에 어떤 에러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안 되었다면 몽고DB는 구동이 안 된 것이고요. 지금처럼 어떤 일련의 메시지와 함께 프롬프트가 떨어졌단 말의 뜻은 몽고DB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몽고DB도 설치했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버에도 접속을 해봤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을 취해야 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몽고DB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로지,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테이블이라고 하죠. 몽고DB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죠. 1번 주종면, 2번 주영현, 3번 홍경호, 4번 홍길동, 이런 데이터를 관계형에서는 로우라고 표현하는데요. 몽고DB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도큐멘트라고 표현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로우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죠. 사원번호, 사원명, 직급, 급여, 부서번호, 이것을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몽고DB는 이것을 필드라고 표현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해당되는 컬럼을 대표하는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몽고DB에서는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언더바 ID 필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더바 ID. 물론 몽고DB의 언더바 ID 필드와 관계형의 프라이머리 키 필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데이터의 성격도 다릅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형에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키와 키에 해당되는 그러한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컬럼을 한 뜻으로 프라이머리 키와 ID 필드가 유사하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본문에서 알아봅니다. 관계형은 DPT라고 하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EMP라고 하는 테이블의 부서 번호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컬럼이며, 이 두 개는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몽고DB에서는 릴레이션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임베디드 또는 링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릴레이션십이 임베디드나 링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데이터의 성격이 다르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렇게 매핑해서 설명드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릴레이션십과 링킹, 릴레이션십과 인베디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앞서 소개드렸던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갈로를 열고 갈로를 닫고 그 안에는 필드 이름과 콜론과 데이터 값으로 여러 개의 필드를 표현하게 되죠. 이것을 제이슨이다. 몽고DB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db라고 하는 키워드와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콜렉션의 이름, 즉 테이블의 이름이죠. 테이블의 이름과 함께 sa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고 갈로 안에다가 내가 정의한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값들을 p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한 다음 그 p를 선언해 주시게 되면 emp라고 하는 콜렉션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필드와 값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콜렉션을 만들어 보고 데이터도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콜렉션을 만드실 때는 create collection이라고 하는 문법과 함께 emp라고 하는 이름으로 콜렉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나와 있는 캡틴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mp라고 하는 콜렉션을 만드는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emp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 반드시 컬럼과 데이터 타입과 랭스, 콘스텐트라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문법이 필요한 반면 NoSQL과 같은 이런 몽고DB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문법만 필요할 뿐 필드의 개수도 이름도 데이터 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NoSQL에서는 비정형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구조이다 보니 필드의 개수가 반드시 하나 이상해야 하며 데이터 타입과 랭스라는 게 없으면 정의되지 않으면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없는 반면 비정형 구조를 제공해주는 이런 NoSQL들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의 이름만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형 구조와 정형 구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쇼 콜렉션은 방금 만든 emp라고 하는 콜렉션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콜렉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고 emp 뒤에 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는 해당되는 콜렉션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얼마만큼의 데이터로 현재 몇 건의 데이터로 저장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와 관련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메소드 콜렉션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rename 콜렉션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드랍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게 되면 생성된 콜렉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준비된 파일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방금 보셨던 문법들이죠. emp를 만들고 확인을 하고 구조를 확인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제가 문장을 실행했습니다. 자, emp라고 하는 콜렉션을 만들었더니 OK 1이 떨어졌죠. 0이 떨어지면 생성 시 에러가 났다는 뜻이고요. OK 1이 떨어진 것은 정상적인 실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들어졌던 콜렉션이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show 콜렉션을 하시면 emp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테이블을 만들면 프라이머리 키 컬럼에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에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몽고DB도 해당되는 콜렉션에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덱스들이 어떤 인덱스가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서버가 만든 system.indexes라고 하는 콜렉션도 생성이 되죠. 그리고 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게 되면 이 콜렉션은 현재 데이터가 한 건도 저장이 안 되었고요. 구조는 만들어진 데이터는 안 넣었으니까 다 0으로 나온 거고요. 이 콜렉션들을 만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extent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extent는 그 콜렉션이 어떤 세부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저장 구조에 대한 크기를 exten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extent가 크기는 어떻게 되고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함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인서트,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업데이트, 삭제하고 싶을 때는 리무브, 조회하고 싶을 때는 find라고 하는 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서트라고 하는 db.insert라고 하는 메소드와 함께 JSON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 안에 여러분들이 정의하고자 하는 필드 이름과 데이터 값, 필드가 여러 개일 때는 컴마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필드를 지정하시면 되며, 만약에 그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 값의 숫자가 속성이 숫자면 그대로 숫자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문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더블 커테이션 마크라고 하는 기호와 함께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며, 자, 갈로 안에 보시면 업데이트 메소드인 경우 컴마를 기준으로 앞쪽에도 제이슨의 문법이 있고 컴마를 기준으로 뒤쪽에도 제이슨의 문법이 있죠. 자, 컴마를 기준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제이슨은 우리 SQL 문장에, 광계형 데이터베이스 SQL 문장에 회어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검색 조건이죠. 내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업데이트해야 할 대상은 ENO가 1101이라고 하는 사원번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찾으라는 뜻이고요. 검색하라는 뜻이고요. 그 데이터의 fname이라고 하는 필드를 JOO라고 하는 값으로 $set, 이걸 연산자라고 하고 변경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서 저장된 짐이라고 하는 값은 주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 1102의 애덤이라고 하는 값에 이름은 크롤이었는데 이 사람의 잡이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하며 치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값을 추가로 하랍니다.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것이죠. 기존에 제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ENO와 FName과 LM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필드를 저장했지만 그 밑에서는 잡이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 개의 데이터를 입력했지 않습니까? 1101은 짐이 1102, 1103. 그런데 이 입력된 각각의 다큐멘트는요, 1102는 두 개의 필드로 저장이 될 것이며 1102는 하나, 둘, 세 개로 저장될 것이고 ENO는 1103부터 fname 잡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필드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 NoSQL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광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필드의 개수와 이름과 데이터 타입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1103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좀 5개인가요? 이건 좀 업데이트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1101은 처음에 3개의 필드로 데이터를 넣었다가 잡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했으니까 4개가 됐고, 마찬가지로 얘도 3개였는데 LM이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했으므로 4개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광경 NoSQL은 언더바 id라고 하는 필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한 필드 4개에 서버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여된 언더바 id 필드까지 이렇게 해서 5개가 저장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3개를 넣었다가 추가를 해서 4개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NoSQL을 이용하셨을 때 데이터를 넣을 때는 각각의 다큐멘트가 반드시 동일한 개수의 필드로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필드는 2개의 필드로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필드는 3개로 만들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다큐멘트가 가지고 있는 필드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비정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비정형 구조를 만들 수 없지만 NoSQL이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필요한 필드를 필요할 때만 저장하기 때문에 모든 다큐멘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길이나 포맷이 일정하지 않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또한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리무브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딜리트 문법에 해당됩니다. ENO가 1101이라는 데이터를 찾고 그 다큐멘트를 리무브하라. 자, 이미 1101이 지금 없는 상태라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102를 한번 삭제시켜 볼까요? 1102를 삭제했네요. 자, 리무브가 1이 떨어졌죠. 정상적으로 삭제됐던 뜻이고요.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102는 삭제되어서 1103에 관련되는 데이터만 화면에 출력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인서트, 업데이트, 파인드, 리무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광경 데이터베이스처럼 입력, 소정, 삭제, 조회와 같은 이런 간단한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체적인 문법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법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SQL 문장을 쓰시다가 이런 문장을 보시게 되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다음 그림을 준비했고요. 왼쪽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SQL 문장을, 오른쪽에는 몽고DB에서 제공되는 쿼리 문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셀렉트 문장에 where emp는 3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몽고DB에서도 마찬가지 find라는 메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는 where절에 나와 있는 검색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JSON과 함께. EMP는 3인 데이터를 찾고 그것을 find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SQL 문장을 쓰실 때 셀렉트절에 원하는 컬럼들만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find 메소드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컴마를 기준으로 앞쪽에 나오는 메소드들은 where절에 해당되는 절을 쓰시는 거고요. 컴마를 기준으로 뒤쪽에 나오는 JSON에는 where절에서 검색되어지는 컬럼명을 쓰시는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셀렉트 문장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SLM 문장에는 오더바이절이 있는 것처럼 몽고DB에는 though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된 결과를 어떻게 소팅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like 연산자를 통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몽고DB에서도 이네임 콜론에 슬래시 조 슬래시라고 하는 이런 기호 표현 방식을 통해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표현 방식의 데이터를 추려낼 수 있죠. 우리가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회열절에 여러 개의 검색 조건을 주는 것처럼 몽고DB에서도요. $and, $or, $GT, $any와 같은 이런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다양한 범위 내의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디스팅트나 카운터와 같은 메소드 있죠. 그런 것처럼 몽고DB에서도 디스팅트와 카운트라는 기본적인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되는 콜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양, 유일한 값의 수, 이런 것들을 쉽고 간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우리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빠른 검색을 위해서 인덱스를 쓰는 것처럼 몽고DB에서도 인덱스가 제공됩니다. 인시오 인덱스 또는 크리에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문법들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죠.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문법과 몽고DB의 문법을 비교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이 몽고DB의 모든 문법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몽고DB도 어떠한 규칙과 체계를 통해서 문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문법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러한 학습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개념적으로 이해되셨을 겁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mongodb.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다양한 문법들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문법에 대한 학습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